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트럼본 연주자 커티스 플러의 20대 그가 발표한 5앨범에서 5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60년대 그의 나이로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뉴욕에서 득세하고 있던 장르가 하드밥, 재즈에서 하드밥이었죠. 그러니까 하드밥의 어떤 전성기를 풍미했던 트럼본 주자 커티스 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1932년생인데 디트로이트 출신이라고 하고 16살 때부터 트럼본 연주를 했다고 하고 21살에는 이제 입대를 하는데 한국전에도 참전을 했었대요. 제대하고 나서 캐넌볼 애덜리 형제랑 유세프 라티프란 테너 색소포니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랑 연주를 하고 있다가 57년도 25살에 프레스티지, 블루노트 이런 유수의 음반사랑 계약을 하면서 본인의 솔로 앨범도 내기 시작하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사이드맨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그 20대의 커티스 플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섞여 들어는 있지만 솔로 악기로서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얼마나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았죠. 뭐 J.J. 존슨이나 그 선배격인 잭 티가든이나. 근데 이제 이 모던 재즈 시대의 젊은 트럼보니스트로서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아마 이 커티스 플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즈 초기에는 트럼본이라는 악기는 약간 베이스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솔로, 그러니까 다른 목관악기나 금관악기, 뭐 색소폰이나 트럼펫과는 달리 묵 하면서 이렇게 베이스 역할만 했는데,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밀고 당겨서 내기 때문에 음이 이렇게 단절된 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주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솔로 악기로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트럼본 그러면 빅밴드 시절에 파트로 해가지고 하고 그렇죠. 그 빅밴드 마스터들 중에 트럼본 주자들이 가끔 그렇죠.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스라고 하는 트럼펫과 트럼본 그 소극적인 역할을 하다가 모던 재즈 시대에 J.J. 존슨 나타나고 카이 윈딩 이런 분들 후배로 커티스 플러가 나타난 거죠. 트럼본의 매력이 있죠. 굉장히 중저역의 음역대에 되게 풍성하고 온화하고 이런 사운드가 있는데, 커티스 플러의 연주를 들으면 아 이게 트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른 속주도 하면서 감성적인 본인의 톤도 갖고 있는 그런 연주자였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얘기할 앨범은 블루스 앳이라는 앨범인데요. 1959년 27세 때 발표한 이 앨범 중에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라는 곡을, 그러니까 저는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리더가 된 앨범으로서 이 앨범이 가장 훌륭한 앨범이 아닌가. 이 앨범은 재즈를 좋아하지 않아도 이 앨범을 딱 들었을 때 들리는 어떤 그런 온화한 감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앨범인데, 테너 색소폰의 베니 골슨, 타미 플래니건 피아노, 그리고 지미 게리슨이 베이스, 알 헤어우드란 드러머 5인조로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온화하고 풍성한 느낌이에요. 진짜 누가 들어도 좋아할 만한 곡이어서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곡이 아닌가.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앞에 베니 골슨과 트럼본 커티스 플러가 연주를 하다가 처음에 베니 골슨의 테너 색소폰이 연주가 시작되는데, 솔로가 시작되는데 트럼본이란 악기에 맞춘 건지 굉장히 이렇게 중저음에 아주 부드러운 색소폰이 나오고, 이 피아니스트 또 타미 플래니건의 솔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재즈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연주 음악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앨범이 아닌가 해서 첫 번째로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커티스 플러가 25살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해 57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The Opener라는 앨범이고요. 그 앨범에서 첫 곡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이라는 곡인데, 오후를 보내는 사랑스러운 방법 뭐 이런 곡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예요. 57년이면 이제 솔로 데뷔 첫 해인데 이 해에 프레스티지사나 블루노트 어떻게 중복으로 앨범들이 나오기 여러 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블루노트와 함께한 앨범인데, 역시 온화하고 풍성한 그 트럼본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중저역인데 굉장히 이렇게 음이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드를 연주하는 그 25 청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되게 풋풋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성숙함이 있는 그런 연주여서 한번 골라봤고요. 이 앨범에는 테너 색소포니스트 행크 모블리가 함께 하는데 이 첫 곡만큼은 트럼본으로만 쭉 밀고 나가는 곡이어서 트럼본이란 악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커티스 플로어에 대해서 알아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커티스 플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티스 플로 멘토가 빌리 홀리데이였대요. 그 빌리 홀리데이가 커티스 플로한테 그랬대요. 연주하는 거는 관객들이랑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짧게 해.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김 감독이 속주라고 정말 빠르다고 간결하게 애드립 들어간다고. 그래 2007년에 NEA 재즈맨들 중에 최고 영예래요. 그게 그상 수상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리 홀리데이의 그런 충고 때문에 자기의 그 속주가 이루어졌다 뭐 이러고 그게 생각을 하네. 네. 세 번째로 소개할 앨범은 그가 1960년이 되면은 첫 번째 밴드가 아트 파머 트럼페터 아트 파머와 테너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이 리더가 돼갖고 밴드를 조직하는 게 더 재즈텟이라는 밴드를 조직하고 그들의 첫 앨범이 나오는데 1960년 앨범이고요. Meet the 재즈텟이라는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It's Alright With Me라는 곡이에요. 트럼페터하고 색소포니스트가 리더가 된 앨범의 후배인 커티스 플러를 트럼본으로 해서 3관으로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재즈텟이라는 밴드 자체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밴드고 그 안에서 트럼본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해냄과 더불어 이 곡에서는 트럼펫이나 색소폰이 빠지고 그 리더들이 빠지고 트럼본으로만 이 곡을 쭉 가져가게 되는데 들어보면 빌리 홀리데이가 촉발했다는 그 속주 그러니까 트럼본 갖고 이렇게 정확한 음을 갖고 되게 스윙하는 아주 훌륭한 솔로를 속주를 해내고 있어서 들을 때 아트 파머나 베니 골슨 리더들에 비해서는 어린데 굉장히 똘망똘망한 연주를 하고 있구나 이런 감상을 이렇게 느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연주자를 또 가만히 누군가 놔두지 않죠. 또다시 그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밴드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밴드가 바로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예요.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의 1961년 앨범인데 모자이크라는 앨범인데 그중에 다운 언더라는 곡을 한번 골라봤는데 61년부터 65년까지 이 밴드에 한 4년 동안 가입해 있으면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커티스 플러의 가장 중요한 경력이 아닌가. 요 당시에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는 베이스가 지미 메릿이라는 베이시스트고 당연히 드럼은 아트 블레이키인데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 다 20대 아주 젊은 그러니까 아트 블레이키의 성구화는 워낙 재즈의 사관학교라고 하듯이 그 성구화는 엄청난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아트 블레이키와 베이시스트 지미 메릿을 제외한 관악기 주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테너 색소폰이 웨인 쇼터고요. 이 아트 블레이키 이후에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가입하게 되고 엄청난 작곡 실력과 테너 색소폰은 말할 것도 없는 그 실력파 웨인 쇼터가 테너 색소폰이고요. 프레디 허버드는 이때 23이었어요. 트럼페터 프레디 허버드가 있고 피아노에 또 시더 월튼이라고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모두 다 20대. 커티스 플러도 당연히 20대고요. 그의 나이 29살 때니까 아주 빵빵한 멤버 구성으로 아주 달려가는 하드밥을 연주하는데 이게 61년 앨범이라고 그랬는데 이 61년도에도 자기 개인 앨범을 내게 됐는데 이제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의 동료들을 데려다가 이제 사이드맨 삼아서 앨범을 내게 되는데 앨범 이름이 소울 트럼본이라는 앨범이고요. 그중에 더 클랜이라는 곡 골라왔는데 재즈 메신저스 동료인 프레디 허버드 트럼펫 그리고 시더 월튼 피아노 그리고 베이시스트 지미 메릿 거기다가 테너 색소포니스트 지미 히스 그리고 드러머 G.T. 호건 이렇게 해서 자기 개인 앨범을 또 61년 그러니까 20대의 마지막 해죠. 29살에 내게 되는데 역시 직진하는 하드밥이죠. 처음에 두 곡은 굉장한 발라드고 첫 곡은 발라드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드러움이 살아있다면 이 뒤쪽 곡들은 굉장히 하드밥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트럼보니스트로서 아주 손색이 없는 아주 명확한 그런 속주문 속주 그 동료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아주 하드바퍼로서의 커티스 플로어가 딱 보이는데 이 곡도 처음에 솔로가 들어가는데 참 시원하다 역시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밴드들에 가입을 해도 이 젊은 뮤지션이 아주 그 성구안이 좋달까?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 가입하는 것부터가 자신의 이제 미래를 이제 담보받는 어떤 그러한 선택인데 이런 개인 앨범에서도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 그리고 그 동료들 이렇게 해서 쫙 모으는 그러니까 굉장히 똘망똘망했던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소개드린 그 5곡 외에 엄청나게 많은 연주들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데뷔하던 첫 해에 벌써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의 트럼보니스트로 참여하고 거기서도 엄청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하니까 모멘츠 노티스라는 곡 블루 트레인의 삽입된 곡. 모먼츠 노티스요? 그 곡 제목을 갖다가 지었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짓게 되냐면 콜트레인이 갑자기 곡을 준 거야. 근데 리허설 시간 3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3시간밖에 없는데 이거 너 갑자기 줬는데 너 이거 해도 우리 될까? 하자. 그래갖고선 했대. 그래갖고 그 음악 제목이 그러니까 뭐 순간의 알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존 콜트레인이 이렇게 줬다고. 곡을 갖다 그대로 따가지고 무슨 제목을 줬다고. 작곡은 존 콜트레인 작곡을 했는데 이제 멤버들한테 던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네? 이거 3시간밖에 안 넘는데 해도 돼? 해갖고선 그게 제목이 됐대요. 그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그 블루 트레인 앨범 녹음하는 날 그 사진들이 있는데 위모건 트럼펫에 커티스 플로어, 존 콜트레인 이렇게 3샷 참 보면은 와, 존 콜트레인이 또 자기 후배들 중에 이렇게 똘망똘망한 애들 이렇게 딱 데려다가 멋진 앨범 녹음하는 거 보면 참 대가는 대가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재능이 마일스 데이비스가 사실 이렇게 발굴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트럼본 연주하는 그 재즈맨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로 이렇게 각광받고 주목받았던 인물이더라고요. 89세까지 또 장수하셨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블루스웻이라는 앨범은 그 59년 앨범인데 34년 후인 93년도에 블루스웻 파트 2라고 해갖고 그때 그 멤버 그대로 베이시스트만 바뀌고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곡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라는 곡을 다시 연주하기도 하고 되게 행복한 재즈 인생을 사신 분인 것 같아요.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